지난해 국가결산 결과가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를 넘어섰고 국가 채무도 6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비 등 경기 회복을 별미로 많은 부채를 증가시켰고요.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다가 부채를 늘렸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업적 만들기에 급급해서 나라 빚을 늘리고 그 빚을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가오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표한 문재인의 경제 비전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그 다음에 임대주택, 요양시설 등을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10년간 또 매년 10조씩 총 100조 원의 국공채를 정부가 발행하고 국민연금이 사들이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보자님, 국가 채무만 보더라도 연평균 8.6%씩 올라가고 있는데 총 100조 원의 빚을 더 내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공약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가가 비록 특수채를 발행해서 이윤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직접적인 투자였고, 최근에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그 안은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가 부채도 문제지만 그 채권을 국민연금에 떠넘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작년 기준 공단이 운영하는 기금 578조 중 국내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48.9%로 283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률은 4.7%에 반해서 국내 채권의 수익률을 1.8%에 그쳤습니다. 전체 투자 수익률을 채권 투자 수익률이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작년 5월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중기 자산 배분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52%의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을 2017년도 말까지 49.5%로 2021년 말까지 40% 이렇게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전체 투자금의 49%에 해당하는 282조 규모의 국내 채권 보유액을 100조나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채권을 줄여서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런 장기 계획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오롯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민연금 기금은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그 3자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 특정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익률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되겠지만 보다 좀 더 복합적인 그런 접근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의 많은 의원님들도 그 야당 시절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부채를 발행하여서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보다 법인세를 인상할 것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때마다 국채 발행이 국가 부채를 높인다면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후보자님,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1년 격월간지 시대의 정신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갈등사의 원인과 해법을 논하다. 이런 주제의 토론회에서 후보자님 참석하신 걸로 좀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복지 정책이 나왔을 때 정치인들은 어렵게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아주 손쉽게 국채를 발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채는 당분간 국민연금기금원에서 흡수할 수 있으니까 매우 쉽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후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까? 네, 같은 생각입니다. 예. 지금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셨어요. 후보장님, 2011년 당시보다 현재 국가 부채는 심각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아주 고갈될 것이라는 그러한 국민들이 아주 불안에 차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만약에 입장이 이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학자의 소실을 바뀌진 않겠죠. 그동안에 학자를 하셨는데 장관이 다시 되셨다 해가지고 또 입장이 바꿔질 수 있을까요? 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성공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국무위원 정도는 S맨보다는 소신에 따라서 직언하는 그러한 국무위원이 필요하다. 만약에 후보님이 장관이 되시면 학자의 소신 잃지 마시고 소식껏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시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혹으로 재판을 이제 받으면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영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특검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1,388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후보자님은 국민연금 관련해서 설계 단계부터 관여를 했을 정도로 정통하시다고 들었는데 국민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외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성과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어떤 규율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도 좀 더 객관적인 인물들로 바꿔서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도록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방책을 만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정할 수 있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의원 6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촉의원 14명은 당연직 의원이 위촉하는 구조로 정권 실세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정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구조입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만약에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부터 운영 방식까지 위원회 운영 방식의 대폭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지도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에서 인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